인간은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난 동물이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이 동영상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데 1944년 10월 19일부터 1945년 4월 27일까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생존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정신과 의사의 관점으로, 심리학자의 관점으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관련된 책, 영어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제목, 우리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제목의 책을 지었어요. 약간 다른 얘기를 먼저 하면, 자, 이 동영상 보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이를 안 닦는다, 일주일 동안 전혀 씻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좀 생각만 해도 좀 찝찝하죠. 한 달 동안 씻을 수 없다, 어때요? 아니면 내가 갑자기 집을 잃었어. 무슨 일로 경제적으로 폭망해가지고 집을 잃어서 노숙자가 되어서 서울역 대합실에서 자야 돼. 이런 상황 어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의외로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난 동물이에요. 뭐 진화론적인 관점으로는 적응 능력이 뛰어났으니까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 있겠죠. 이게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람은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은 이 수용소에서 어떤 아주 예민한 사람을 봤는데, 뭐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너무 예민해가지고 푸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면 잠자다 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수용소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막 깨더라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일주일 있으니까 아주 잘 자더래요. 인간은 그렇게 적응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의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데 하루에 그 조그마한 빵 하나 가지고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당연히 식량이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할 만한데 아무도 자살을 안 하더래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인간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생존 본능을 발동시키는 어떤 회로가 있나 봐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종이 멸종하지 않고 남아 있었겠죠. 이 책에서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야, 인간이 생각보다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나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상황.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상황.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상황. 아니면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건강이 나빠.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상황.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람은 그 상황에 적응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나죠. 반대로 우리말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정확히는 몰라도 학폭 가해자의 출발점은 그런 거일 거예요. 그냥 툭 건드려. 야, 이 새끼야. 툭 건드려. 반응 안 하네? 더 세게 건드려. 반응 안 하네? 발로 차. 반응 안 하네? 처음에는 이렇게 때리면 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익숙해져요. 주먹으로 때리던 것이 더 익숙해져서 발로 차고, 더 익숙해져서
고데기로 지지고, 더 익숙해져서 몽둥이로 패고, 더 익숙해져서 그러다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때도, 나쁜 짓을 할 때도 거기에 금방 적응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처벌이라는 단어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엄격하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안 됩니다. 반대로 학폭 맞는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치죠. 처음에 한 대 맞았어. 기분 나빠. 근데 이게 또 2대 맞고 3대 맞고 4대 맞으니까 거기에 또 적응을 점점 해 가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힘들지만 거기에 또 적응을 해 가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 적응해 가고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적응해 가니까 사태가 점점 커지는 거죠. 나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의 주제는 인간은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인데 가로축을 시간축, 세로축을 이제 행복축이라고 하면 실제 연구 결과예요.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우리는 로또 복권이 뭐 10억, 20억이잖아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근데 미국은 로또 복권 당첨되면 막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돼요. 로또 복권 당첨됐어. 그러면 엄청 기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 그러면 행복도가 쭉 올라가요. 그리고 행복도가 올라가면 여기에 적응해. 이 행복한 기분에 적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대략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연구 결과예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하반신 마비가 되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 거 아니야. 나 이제 걷지도 못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해.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은 행복도가 뚝 떨어져요. 매우 불행해져요. 근데 어떻다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환경에 적응해요. 적응해서 행복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로또 1등 당첨된 사람과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2년이 지나면 행복도가 비슷해진대요. 행복한 상황에서 그 행복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불행한 상황에서도 그 불행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남녀가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남녀가 사겨. 이것도 내 말이 아니라 연구 결과예요. 남녀가 사귈 때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남녀가 사귈 때 언제 가장 행복할까? 언제냐면 상대방에게 허락받았을 때, 야 우리 사귀자. 오케이. 이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해. 그리고 어떻게 돼? 거기에 점점 적응해 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남녀가 사귈 때 행복도가 떨어져요. 달리 말하면 권태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갈 때, 행복도가 떨어져 갈 때,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신체 반응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떨어질 때, 내 마음이 식었구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하려면 힘들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힘들 거예요. 공부 안 하려는 사람이 공부를 하려면 힘들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려면 힘들어요. 왜냐면 기존의 익숙한 모습을 바꾸려니까 힘들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은 적응 능력이 매우 아주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그 힘든 걸 하다 보면 점점 그것에 적응돼요. 그것에 익숙해져요.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생이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알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해야 한다는 거, 혹은 내가 지금 일을 해야 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데. 근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은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그 하기 싫은 걸 조금씩 하다 보면 거기에 적응이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